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에피소드 42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바로 스코어 패스에서 1세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를 쭉 보면서 좀 초반에 그런 다른 때와 좀 다른 점이라면은 한국전력은 박철우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KB도 굳이 케이타한테 많은 공격을 하게 하지 않고 분배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시 한전은 먼저 러셀 서브 타임 때 에이스 나오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전력은 굉장히 그 러셀 선수가 그 후위로 왔을 때 그 서브 타임 요때가 굉장히 강하고요. 제일 약한 타이밍이 러셀이 서브 넣고 그 다음 타이밍 후위에서 리시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리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센터 선수들이 와서 대신 받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레프트나 리베로가 커버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약한 포인트인데요. 확실하게 이렇게 서브 타임 때 에이스를 내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양 팀이 자기들 잘하는 거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펼쳐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케이타는 그 뭐 팔을 뭐 크게 쭉 뻗어가지고 휘두르는 그 특이한 타법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공격을 성공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정석적인 것도 아니고 저런 뭔 배구도 아닌 무슨 그런 타법에 당하면요 점수 1점 이상의 그런 정신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케이타가 잘하는데 못 막는 입장에서도 참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타가 서브 에이스를 뭐 3개 연속인가 만들었잖아요. 이때 이시모 선수가 3개 연속 다 리시브를 실패했어요. 이시모는 리시브가 안 되면은 코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작년까지도 지난 시즌까지도 OK 금융그룹에서 리시브를 잘 받는 선수이긴 했지만 OK 금융그룹 리시브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조금 나았던 수준이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중에.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 공격에서 일단 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리시브 범실을 내면은 장병철 감독으로서는 정말 애매해지는 거죠. 케이타가 이때 이후로 막 점수를 막 내는데요. 케이타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지만은 특히 제가 좀 이 선수가 좀 대단해 보이는 건요. 준비 동작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타점과 공격 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 센스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완전 동물적 감각으로 공격을 해낸다고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무리 봐도 정말 도대체 저 점프력이 저 준비 동작에서 어떻게 나오지? 막 그런 정도로 나오고 단순하게 이 선수가 힘이나 파워, 높이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능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요. 각을 틀어서 때린다거나 블로킹 피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케이타한테 좀 시선이 집중됐을 때 김홍정 속공을 또 이용하는 황태기 운영 이런 건 아주 좋죠. 1세트에는 그렇게 KB가 분배를 하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의 그런 몰빵 배구에서 좀 더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많이 이어지는 게 좋겠죠. 20대 15가 되는 포인트 여기 하나 나오죠. 이 클러치 박철우는 정말 과학인 것 같아요. 박철우가 김정호한테 그 공격을 원블로킹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물론 토스가 낮았습니다. 이때 누구였나? 김광국이었나? 황동일이었나?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토스가 너무 낮으니까 백어택 토스가 박철우 선수가 너무 앞으로 달려드는 그런 점프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걸리기가 딱 좋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박철우 선수가 블로킹에 많이 잡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세터 탓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호도 딱 그 상태에서 이제 직선 각이 없는 거를 아니까 대각선 잘 지키면서 블로킹으로 가져왔다는 거. 이것도 뭐 김정호 선수가 단신이지만은 버텨낼 수 있는 이유. 또 센스 아니겠습니까? 배구 센스, 배구 지능.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21점 되는 포인트. 3인 블로커가 참 쫓아오는데도 코트 안쪽에 꽂아버리는 케이타 스파이크가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뭐 분위기는 1세트 분위기는 KB한테 많이 넘어갑니다. 김동민 제외하면은 1세트에 KB가 뭐 하고 싶은 공격이 다 통했던 것 같아요.
김동민은 그러면서도 참 꾸준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이 선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1세트 막판에 러셀 서브 타임 때 조금 쫓아가려고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워낙 점수차가 이제 막 5점, 6점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뒤집힐 수가 없죠. 2세트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2세트에는 이제 이시문 선수가 1세트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세트에는 임성진이 스타팅으로 나옵니다. 또 이시문이 또 공격이 안 되는데 임성진은 공격, 높이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시문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트 초반 또 KB가 치고 나가요. 근데 김정우가 이 선수가 원래 강서브 때리는 선수잖아요. 서브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러셀이 뒤로 빠진 걸 보고 짧게 때리는 서브가 딱 먹혔죠. 참 이런 것까지 보면서 또 한전 또 안 풀리기 시작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김동민 공격이 황동일, 박철우한테 연이어 막 3번이나 막혀요. 뭐 계속 막혀요, 김동민. 아니 왜 이렇게 김동민한테 공격을 많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KB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케이타 몰빵을 많이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물론 모르겠는데 이제 힘에 붙이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리그 초반이니까 이렇게 때리지만 이걸 리그 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될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좀 분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주는 족족 이렇게 김동민이 블로킹을 당해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속공 하나 더 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케이타가 주는 건데요. 저는 왜 이렇게 이상열 감독이 지난 시즌 권순찬 감독도 그렇고 왜 그렇게 김동민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 레프트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러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선수 공격 안 통합니다. 그렇게 블로킹은 당하고 와가지고 러셀한테 서브 에이스까지 내주고 앞서가던 점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초반에 괜찮았는데 2세트 초반.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까먹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황동일 세터 운영이 더 좋았어요. 황태기보다. 황태기는 이제 좀 고집을 부린 거죠. 또 공격수 길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결과론적으로 세터가 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다시 뭐 케이타를 앞세운 KB가 역전한 것도 있어요. 러셀 공격을 블로킹으로 케이타가 막아낸 것도 있었고 김정호 선수 서브 에이스 또 터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조금 앞서는 가는데 좀 이런 것도 있어요. KB도 원래는 한전이나 다른 약체를 상대할 때는 그렇게 센터 공격수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영석이 들어온 이후 한전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신영석한테는 기본 원블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블로킹까지 다 띄웁니다. 이제 이거를 또 뚫고 성공시키는 그런 신영석 블로킹도 있었죠. 아니 신영석 속공도 있었죠. 근데 이 선수하고 최민우 같은 경우는 올해 속공 기록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블로커들이 엄청나게 견제와 블로킹으로 쫓아오는 와중이라 아무래도 속공 기록적인 측면에서 이 두 선수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이렇게 이제 신영석이 블로킹을 달고 쫓아다니니까 다른 쪽에 조금 빈자리가 생긴다는 부분,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2세트에서는 좀 한국전력이 끌려다니다가 18대 18에서 박철우가 굉장히 강력한 서브로 에이스를 만듭니다. 이 선수가요, 강서브 가진 선수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 추측으로는 체력 문제 때문에 연타 서브를 넣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딱 받기 좋은 서브를 완전 조공을 갖다 바치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안 좋았던 거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죽으나 사나 이 선수는 강서브 가야 됩니다. 또 이게 박철우가 아무리 이제 나이가 많고 고참이라서 체력적으로 붙이더라도 이런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요 어린 그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효과가 또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철우의 그런 강서브 저는 힘에 붙이더라도 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동민이 또 걸리지 신영석한테. 그러면서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24대 21. 자, 김동민이 완전히 2세트는 그냥 혼자 다 말아먹은 거예요. 완전 민폐지. 자, 3세트 분위기가 또 확 바뀝니다.
황동일이 이제 초반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황동일이 2세트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신영석도 있었던 것 같고, 있고, 또 조근호도 뭐, 같이 뛰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뛰진 않았지만 또 경기대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대 이 3인방이 속공 조합이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황동일 세터의 그 속공 토스가 이렇게 막 빠르진 않아요. 정말 블로킹에 반응도 못하고 막 벼락 같은 속공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조근호의 그 긴 신장과 그 긴 팔을 이용한 그런 타점, 또 신영석의 높은 타점, 이런 거를 이용한 속공 토스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블로킹이 좀 늦어도 높이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운영이었어요. 이런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신영석 선수 시작부터 뭐 블로킹이 있었고, 오히려 황동일은 좀 다섯 번째 팀인가요? LIG, 삼성, LIG, 대한항공, 삼성, 현대캐피탈, 한전, 뭐 다섯 번째 맞네요. 오히려 현대를 떠나와가지고 한전 와서 좀 더 그런 심적으로 좀 더 편안해 보이는 느낌도 그냥 들어요. 이건 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박철우하고도 뭐 이미 삼성에서 호흡을 많이 맞춰봤었고, 또 신영석하고도 계속 해왔었고, 근데 러셀하고 맞는 거는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격수들의 면면, 이거는 현대캐피탈 시절 작년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사실은 현대캐피탈 시즌 리뷰할 때 황동일 선수 그렇게 기대할 거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양날개가 황동일이 그 최고를, 자기가 진짜 최고였던 17, 18 시즌? 18, 19 시즌 12연승이죠. 그때 라이트였던 박철우. 그리고 올 시즌에 아주 그 핫한 카일 러셀이라면은 좀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현대에서 안 좋았던 부분, 또 올 시즌에 현대에서 거의 뭐 기회를 못 받았던 부분, 이런 거를 털고 한전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동일이 백어택 토스에서 좀 볼끝이 처집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자꾸 막 해설위원들도 하거든요. 볼끝이 처진다는 거는 이게 안테나까지 이렇게 쭉 뻗어서 가지 못하고 그에 앞서서 이미 공이 힘을 잃고 축 떨어지니까 블로커들이 쫓아가야 될 거리가 짧아지고요. 또 반대로 공격수들은 직선 쪽의 각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셀 서브 때 케이타가 그거 또 하잖아요. 그 긴 팔 쭉 뻗어가지고 아래서부터 한 바퀴 빙 돌리면서 때리는 스파이크.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하나 범실 났잖아요. 범실. 진짜 좀 이거는 제가 케이타 잘하는 거는 정말 100번 1000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겉멋들어 있는 배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KB는 지금 1라운드 잘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이 팀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어린 선수고 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좀 뭔가 이런 좀 겉멋 배구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조근호 속공이 괜찮게 하나 나왔어요. 황동일하고 호흡이 잘 맞았죠. 아무래도 또 이렇게 되면 또 김광국에서 또 황동일로 주전 세터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황동일은 저는 현대에 있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만 많이 봐가지고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든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금 한전 와서 딱 한 경기 제대로 뛰는 거지만 이게 훨씬 나아 보여요. 자, 한전이 계속 리드를 빼앗기지 않는 가운데 이제 임성진 서브. 이 선수가 원래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범실 부담이 좀 있는지 약간 힘을 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또 공격은 블로커들이 따라갔을 때 공격은 너무 힘으로만 하면 블로킹에 걸리니까 좀 살짝 연타로 빼는 그런 요령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저는 서브만큼은 좀 이런 젊은 선수가 패기 있게 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오재성 선수 얘기도 잠깐 할게요. 3세트부터 오재성의 그 디그가 완전 빛을 발했잖아요. 케이타가 진짜 맘먹고 때린 크로스 공격을 완전히 걷어올리는 그런 묘기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한국전력이 분위기가 그 연패할 때 분위기가 아니에요. 힘이 생겼어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경기만 좀 더 승수를 챙길 수 있다면은
한국전력이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트레이드 되온 선수들이 하나같이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황동일이 또 케이타 공격을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장면도 나와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케이타 공격을 막아낸 거는, 이거는 단순히 블로킹 한 점을 떠나서 우리도 이제 케이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보통 근데 이게 케이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범실이 계속 나오거나 블로킹에 걸려가지고 한번 분위기가 처지면은, 많은 선수들이 이거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세트에서는. 그런데 케이타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금방금방 빨리 회복을 해내요. 이 선수는 그런 그 회복력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효율은 좀 떨어져도 어떻게든 만회를 해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어디까지 갈지 이 선수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자, 황동일 제가 운영을 좀 더 계속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속공을 적극적으로 써요. 이제 좀 뭔가 그 케이타가 자신의 그런 공격력으로 다시 팀을 이끌어서 쫓아가는 와중에 황동일이 신영석 속공으로 좀 도망가는 포인트를 내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뭔가 한국전력에 있어서도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결정적일 때 다 러셀이 해줘야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리시브만 제대로 된다면은 이런 세트 플레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섞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자신들의 그런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여지없는 러셀 서브 타임 때 한전이 앞서가기 시작하고요. 또 점수 벌리는 거죠. 또 뭐 네트 맞고 떨어지는 에이스 그런 것도 나왔는데요. 뭐 이런 거는 뭐 운이에요. 당한 팀 입장에서도 어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상열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다고,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요. 뭐 정말 이런 거는 운빨,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세트 후반 되니까 임성진 빼고 잠깐 다시 이시몬을 기용합니다. 이제 뭐 21대 18에서 한 3점 차인가 그랬거든요. 좀 더 이제 공격이나 블로킹보다는 안정적인 리시브로 한 점 한 점 따오는 데에 집중하겠다. 또 그리고 로테이션이 이제 후위니까 임성진이 후위로 들어가면서 어차피 이 선수한테 파이프 줄 것도 아니고 이시몬이 네가 대신 들어가서 리시브만 잘 받아라,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세트 포인트 자체는 또 먼저 도달합니다. 24대 21까지. 그런데 이제 러셀 서브이기도 하고, 이거 너무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긴장을 좀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셀 서브가 범실이 되면서 22점이 되고, 또 그 다음 서브도 그 다음은 이제 리시브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그 넘겨준 공을 케이타한테 오픈을 통해서 23점. 그 다음에 이제 24대 23. 여기가 좀 잘 봤어요. 좀 몇 번 돌려봤는데요. 이 메가렐리가 오가는 와중에 박철우한테 공격 준 게 바운드 되고, 러셀이 후위에 있는데 황동일이 그거를 굳이 레프트 전이 이제 임성진을 안 주고, 이때 임성진이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다시 러셀을 줘가지고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철우를 한번 줬으니까 이 선수를 다시 주기는 애매해. 그럼 레프트 5쪽 오픈을 줘야 되는데 임성진이 아니라 후위에 있던 러셀한테 줬다가 이제 다시 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듀스가 되잖아요. 근데 장병철 감독이 이때 이시몬이 다시 로테이션상 전위로 들어왔을 때 다시 빼고 임성진을 기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럴 때 쓰라고 한 거거든. 어거지로 러셀 주지 말고 전위 임성진 주라고. 그래서 했던 거라서 좀 이거는 좀 저는 아쉬운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패턴이 듀스 이후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황동일이 임성진을 주고 이게 가까스로 블로크 아웃이 되면서 점수를 가져오죠. 임성진 선수가 아직 신인이고 한참 그 선배들 입장에서는 공격을 주기에 좀 못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거를 안 시켜주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는 공격을 좀 해봐야 돼요. 어려운 공격도. 그래야 이 선수가 정말 크게 될 수가 있어요. 27점은 조근호 블로킹. 이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은 오래 쓰기에는 조근호 선수가 낫겠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찬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오픈이 강제된 상황에서의 그런 블로킹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 한전은 이제 2대1 됐으니까 반드시 4세트에서 사실 잡아야죠. 승점 3점 가져가야 되고, 분위기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임성진을 4세트 1번 자리에 넣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임성진 강서부 넣어라. 이거잖아요. 저는 이제 임성진을 중용하는 모습이 장병철 감독이 좀 더 저는 참 멀리 보고 있는 동시에 단순히 리시브 위주의 배구가 아니라 공격을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이시모는 좀 저는 백업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근데 이 임성진이 아직 리시브에서는 좀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시작하자마자 그 케이타 겉멋 빼고 또 나옵니다. 팔 뻗어가지고 휘두르는 거. 아, 이거는 근데 이상열 감독이 오히려 좀 놔두는 것 같아요. 오히려 케이타의 그런 면을 뭔가 좀뭐 자기 그 흥에 젖어가지고 그 맛에 배구하는 그런 거를 오히려 놔두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듣는 분들께서는 아, 그거 어차피 뭐 득점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케이타가 득점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그거 뭐 팔 휘두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아, 저도 뭐 득점만 잘 내면 장땡이지 뭐 저런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긴 들어요. 그런데 KB는 좀 더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면 모르겠는데 블로킹에 걸리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안 되면 이제 이 포인트가 아쉽게 되는 거예요. 2세트에서 3세트에서도 그거 하다가 하나 걸렸잖아요. 근데 3세트 듀스 접전까지 간 거 생각하면 정말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소중한 건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20점 넘어서 그 후반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좀 꼰대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케이타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반에는요 계속 앞서가요 KB가. 그런데 그것도 한 10대 5까지인가요? 10대 5까지인가 앞서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황태기 서브 때. 중요한 거는 황태기가 이제 강타 서브 넣는 선수인데 이 서브 타임 때도 계속 대부분 연타 서브를 냈었거든요. 오재성이 리시브를 제대로 못 받고 길게 넘어오는 거를 바로 그냥 다이어트 킬로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참 조근호가 또 블로킹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요 세터가 김광국으로. 김광국은 또 와가지고 속공 토스가 또 너무 낮아요. 애매했던 거죠. 조근호가 때리기에는 속공을 살려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철우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서 또 상대방한테 네트 넘겨주고, 케이타는 이런 거 절대 안 놓치죠. 케이타 전위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지만은 뭐 어느 자리에서 잘하지만은 정말 전위는 왼쪽 오른쪽 안 가리고 각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상태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황태기가 1번 자리에 있으니까 케이타는 4번인데 순식간에 쫓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근호가 뒤로 물러나 있다가 또 짧은 서브 리시브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길어요. 조근호가 먼저 리시브를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지.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절대 한전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대한항공전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센터를 일부러 뒤로 당겨가지고 리시브 받게 하는 건 없었는데, 이번 조근호 그 리시브 블로킹에 걸린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굳이 자기는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속공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살짝 그냥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라서 받았는데, 그게 길어서 뭐 다이렉트 킬 맞는 거를 어쩌겠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병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긴 불러요. 거기서 지적을 하죠. 그 대신 받지 말라고, 러셀 받게 하라고, 대신 받지 말고 러셀 받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황태희가 계속 연타 서브를 넣는 와중에도 박철우나 러셀 공격이 디그에 다 걸려가지고 반격을 허용하고, 나중에는 뭐 러셀이 그 어택라인 침범 반칙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황태기 서브를 에이스까지 또 허용하고, 여기서 8연속인가 9연속 실점이었어요. 진짜 14점 주는 그 실점은 특히나 조근호 보고 짧은 서브 대신 받아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조근호가 아예 빠져 있었는데, 황태기가 딱 그 사이 러셀 앞쪽으로 떨어지는 그 사이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또 에이스가 나온 거예요. 연타 서브가 오니까 앞으로 나오는 게 늦죠. 대부분 황태기라면은 강타 서브 넣을 줄 알고 리시버들이 다 엔드라인 쪽으로 좀 물러서서 긴 서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짧은 걸 넣다가 리시브가 사단이 나니까
정말 힘든 그런 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라이트 선수를 레프트에다가 억지로 갖다 놓고 이거 잘 받으세요 하면은 이거는 무리죠. 근데 그 다음에 러셀도 줄 데가 없고 조근호도 못 주니까 박철우가 블로킹 당하는데, 자 근데 억지로 속공을 주긴 줘요.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다 블로킹 맞고 나오고요. 너무 느립니다 또 속공이. 여기서 뭐 9연속? 9연속 실점?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하면은 팀 플레이가 축축 늘어집니다. 뭔가 빠르고 과감한 플레이를 못하고 좀 뭔가 정확하게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살살하게 돼요, 플레이를. 그러다 보면 블로커들이 다 쫓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동근을 낼 정도로 막 KB가 여유를 부렸어요. 진짜 이제 한전이 이제 초반에 앞서면서 분명히 승점 3점짜리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황택이 서브 연타를 넣는데도 빨리 끊어내지 못하고 리시브부터 계속 흔들리면서 또 이거를 세터들이 빨리 연결을 못 해주니까 최대 오픈성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뻔히 보이는 속공이라서 코트에 꽂지를 못하고 다 디그의 블로킹에 걸린 거죠. 정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었고요. 상대 범실만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최선이지만은 진짜 안 풀릴 때 외국인 선수 오픈 주는 거 말고 정말 그때 리시브 하나 잘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좀 그런 패턴 하나 정도는 저는 갈고 닦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신영석 선수 속공이 그중 하나겠지만 또 이때 마침 또 조근호가 또 전이라서 그런 것도 못 써먹었을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러셀 후위일 때 지금 신영석까지 같이 후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러셀하고 신영석하고는 로테이션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죠, 신영석하고 조근호를 바꿔서 러셀이 후위에 있을 때 신영석은 전위 쪽에 위치해 있는 좀 그런 로테이션을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여기서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4세트가 또 넘어갑니다. 자, 5세트도 임성진 서브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시모는 좀 뭔가 장병철 감독 믿음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1세트 때 케이타한테 3연속 서브 에이스 헌납한 게 너무 컸어요. 자, 임성진 선수 이럴 때 키워야죠. 본인도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되고요. 자, 1대0 상황에서 4세트에 한국전력이 정말 폭망했던 그 로테이션이 또 나옵니다. 황택이 서브, 조근호, 전이, 러셀 후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러셀 공격이, 후위 공격이 한 번에 터치아웃 되면서 포인트가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로테이션을 안 봐도 될 그런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러셀 공격이 김홍정한테 걸리고 또 그 다음 공격이 원블록 상황인데도 아웃이 되면서 좀 한전이 쎄하게 됩니다. 반면에 KB는 초반 기선제압 좋고요. 물론 그 다음 공격을 러셀이 가져오긴 해요. 그런데 상대 센터하고 케이타가 굉장히 높은 블로킹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매치업인데 거기다가 굳이 공격을 올려줘야 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초반에 좀 기선을 제압당한 한전이지만은 러셀 서브 타임 때 점수 많이 벌어옵니다. 진짜 러셀 서브는 효율이 너무 좋아요. 기록은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18, 19 시즌 파다르 그거에 버금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도 뭐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김동민이 리시브가 터지잖아요. 참 리시브 때문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자꾸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박철우 공격을 또 하나 막아내는 활약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박철우 선수 같은 경우는 5세트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타점도 좀 떨어져 보여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러셀보다 다음 강한 서브 타임이라면 KB에는 신영석 서브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박진우가 또 리시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넘어오는 거를 다이렉트 킬하고 케이타가 범실 내고 김동민이 또 리시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3단 처리로 간신히 넘어오는 거를 가볍게 또 러셀이 포인트로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역시 한전은 러셀과 신영석 서브 타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전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 신영석, 러셀 서브 타임을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5세트 득점 자체는 러셀이 많이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결정적일 때 정말 이 선수가 해줬다는 게 박철우하고 좀 비교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러셀이 10대 10에서 여민수 원포인트 서버 강하게 들어가지고 리시버 흔들렸지만은 득점으로 또 연결했고요. 또 랠리 중에서 직접 본인이 블로킹으로 12대 10 2점 앞서가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오죠. 그러니까 이런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러치에서 힘을 내는 선수가 이제 있는데, 뭐 클러치 때 잘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조금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배구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클러치라는 그런 상황이 좀 정해져 있어요. 20 몇 세트, 뭐 20점 이후 아니면 뭐 5세트 전부 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잘하는 선수가 클러치 때 대부분 잘하죠. 또 평소에 못하는 선수가 뭐 느닷없이 클러치에 잘하는 경우도 없고요. 박철우는 좀 미스테리긴 하다. 어쨌든 좀 이런 라이트 공격수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러셀이 메워주고 있는 그런 한전이니까요. 자, 오히려 이런 러셀한테 당한 거를 KB가 빨리 또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이 팀도 아직까지는 그런 약팀의 모습을 좀 보여요. 올 시즌에 갑자기 잘하는 거라서.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케이타 공격이 상대방 맞고 바운드 돼가지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는 거를 정동근, 김홍정, 김도훈 이 셋이 미루다가 점수를 줘버리거든요. 이거는 좀 원래는 이런 건 다 리베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김도훈 선수가 또 정동근도 워낙에 또 경기를 요즘 못 뛰었지 않습니까? 나와봤자 잠깐 나오고 경기 감각 자체가 떨어져 있을 거라서 이런 서로 미루는 장면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실수를 나면서 사실상 한전이 경기를 가져가죠. 이 와중에 참 오재성도 힘든 디그 여러 번 걷어냈고요. 13대 10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범실이 나오면은 절대 분위기 못 뺏어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러셀 2연승인가 보였다는데요. 이게 무슨 356일? 그렇게 만에 2연승이래요. 자, 한국전력이라는 팀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시 알게 되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러셀은 사실은 이 경기에서 득점은 뭐 그럭저럭 많았지만은 5세트 막판 빼면은 효율 자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박철호도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승부처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정말 이 러셀 선수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입증하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전력이 신영석과 조근호 2명 합쳐가지고 속공 비율이요 18%가 넘었어요. 정말 이상적인 속공 비중입니다. 이런 거는 다음 경기 때 좀 더 이 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KB는 그냥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그냥 몰빵으로 흥한 자 몰빵으로 망했다. 뭐 5세트 케이타 점유율이 81%인데 이게 말이 80%죠. 그냥 몰빵으로 흥한 자 몰빵으로 망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김동민, 이 선수 진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V였습니다. 감사합니다.